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대장동 불법 대출 수사 무마 관련 윤석열 후보 등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장동 불법 대출 수사 무마 관련 윤석열 등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어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김만배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대장동 대출 수사를 박영수를 통해 윤석열이 해결해줬다는 취지의 육성 녹취 파일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고, 그 전부터 윤석열 후보가 해왔던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여왔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대장동 비리의 시발점이 된 대장동 불법 대출 수사 무마와 관련해서 금일 공수처에 윤석열 후보 등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기자회견 낭독 후에 현장에 계신 기자분 중에서 간단한 질의 있으면 질문 답변하고, 없으면 곧바로 민원실로 이동하여서 고발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장동 불법 대출 수사 무마 관련 윤석열 후보 등 특수직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대장동 비리의 시발점은 김만배, 박영수의 깐부이자 대장동 몸통인 윤석열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이다. 대장동 불법 대출 부실 수사로 국민 혈세인 공적 자금 피해 증가하고 토건 비리 세력은 막대한 수익 얻게 됐다. 대장동 몸통인 윤석열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대한민국은 지금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를 통해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토건 비리 세력과 이들의 비리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 특별검사, 지검장 등 전관 변호사들,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찬 정치인들이 야합한 추악한 거대하게 실체에 우리 국민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뒤흔드는 대장동 사태는 2011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국민에게 늘 강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오늘의 대장동 비리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들로부터 1,800억 원대의 PF 대출을 받아 대장동 사업 초기 비용에 썼던 대장동 개발회사 C7에 1,155억 원을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PF 대출과 이를 알선한 조우영의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LH의 공공개발 저지 로비 명목으로 C7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남욱에 대해 공정과 상식에 따라 수사했다면 대한민국은 현재 이렇게 대장동과 화천대유 비리 사태로 심한 몸살을 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 등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대장동 불법 PF 대출 및 남욱 알선수재 혐의 수사 혜택 특수직무유기의 점. 부동산 시행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입니다.
대장동 초창기 개발사인 C7은 당시 대장동 부진의 토지와 빌라를 매입하는 이른바 지주 작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브릿지 대출을 끌어왔습니다. C7 대표 이강길은 부산저축은행이 주도하는 11개 저축은행 대주단에 2009년 11월 19일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805억 원의 브릿지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만 1,155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알선한 이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 조우영이었고, 이강길에게 조우영을 소개한 이는 정영학이었습니다. G7은 이 돈으로 토지 등을 매입하고 일부는 LH의 공영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 자금으로 썼습니다. 이때 이강길이 정치권 인사 등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소개받아 동업하게 된 이가 천화동원 4호 소유주 남욱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3월부터 대대적인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했지만 웬일인지 대장동 개발사인 C7 PF 대출건만 빠졌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회장 박연호의 인척으로 C7 대표 이강길에게 1,8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우영이 알선료로 챙긴 시점은 2009년 11월 30일에서 2010년 6월 18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우영은 참고인 조사만 받고 이 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선상에 오른 대출 알선자 조우영이 소환 통보를 받은 뒤 당시 법조기자인 김만배를 통해 박영수 전 중수부장을 소개받아 박영수 전 중수부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강남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조우영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대주주의 친인척에게 대출을 해준 박연호 등 경영진에게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일이며,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이과장이던 윤석열 대선 후보입니다. 수사 도중인 2011년 8월 인사에서 대검 중수부장은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은 바 있는 최재경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 11월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돈이 들어간 120여 개의 부동산 사업 시행 SPC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출 알선 브로커, 시행사 대표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자 117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지만 C7에 1,800억 원을 알선한 조우영은 웬일인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검 중수부의 SPC 수사 대상에는 2009년에서 2010년 6,100억 원이 대출된 인천 효송동 도시개발 SPC, 2007년 770억 원이 대출된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SPC, 2006년에서 2008년 447억 원이 대출된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SPC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 처리된 사람들도 시행사 대표, 대출 알선 브로커,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이었습니다.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조우영, 그리고 대출 자금을 빼내 로비 자금 등으로 쓴 C7 대표 이강길은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때 와서야 구속 기소됩니다. 또 남욱 역시 C7 이강길로부터 LH 상대 로비 자금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수원지검 대장동 비리 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C7을 2014년 7월 수사 의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C7이 받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은 회수되지 못한 원금만 400억 원에 가깝고 12년 가까이 변제가 되지 않으면서 원금의 대한 이자만 2,200억 원에 이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정영학 등의 수익의 종잣돈은 결국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자금이고, 이에 대한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은 셈입니다. 당시 거학적결을 위한 최고 정예 수사기관으로서 최대 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한 대검 중앙수사부에 의한 수사에서 C7 대장동 C7 부실 PF 대출건은 쏙 빠졌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불법 대출 등이 수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억 원이 넘는 대장동 PF 대출은 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입니다.
C7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조달한 브릿지 자금의 만기는 2010년 12월이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2011년 2월 시점까지 자금을 상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대검 중수부 수사 대상에는 빠졌습니다. C7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09년 10월 27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에 브릿지 자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리스크 높은 대출을 하다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솔로몬저축은행조차 거절한 대출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이루어졌지만 대검 중수부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이는 화천대유 김만배가 조우영의 변호인으로 소개한 2005년에서 2007년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가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의 변호인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피고발인들이 박영수와 대검 중수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검찰 선후배들로서 끈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대장동 불법 PF 대출 관련 수사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무마한 것 때문이라고 의심됩니다. 결국 피고발인들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검사 및 수사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에 의한 대장동 개발사 PF 대출 비리 혐의 및 LH 로비 명목 남욱의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된 국민 혈세인 막대한 공적 자금 피해액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되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토건비리 세력은 이후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윤석열, 김홍일, 최재경은 전임 중수부장이자 자신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검찰 선배인 박영수와 유착하여 대장동 개발사 C7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100억 원을 포함하는 1,8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영의 10억 3천만 원 알선 수재 혐의는 물론 대장동 비리 의혹의 중심인 남욱이 개발사 대표로부터 받은 8억 3천만 원의 LH 로비 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해태하였으므로 특수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3월 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바로 현장에 계신 기자분 중에서 질의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곧바로 민원실로 이동해서 고발장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좀 일찍 도착해서 고발장 접수는 모두 마쳤습니다. 고발장 접수는 마쳤고요.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뻔뻔한 적반하장 또 후한무치한 거짓을 일삼아왔던 이 윤석열에게 여러분 표로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끊임없이 토론회마다 대장동을 언급하면서 이거를 적반하장식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고 본인이 똑바로 수사하지 않고 윤석열 본인 스스로가 이 박영수와 유착하여서 김만배, 박영수, 윤석열 이 3인은 대장동 하천대여 브라더스입니다. 이들의 끈끈한 이 유착관계로 인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감춰졌고 결국은 그 대출이 불법 대출이 그대로 대장동 오늘날의 화천대유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그 1,800억 원 정말 그거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혈세인 공적 자금으로 메꿔야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그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한 회수를 대장동 불법 대출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해서 몇 년 뒤에 2014년 7월에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해서 결국은 죄다 다 조우영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또 이강길 그 당시 초창기 개발사 대표도 죄다 다 구속 기소됩니다.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범죄 혐의를 왜 윤석열이는 불과 몇 년 전에 그것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덮은 겁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적폐 기득권 카르텔, 결국은 법조기자인 언론과 검찰, 그리고 이러한 어떤 브로커들이 연결돼 가지고 죄다 이러한 거악을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런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 10년이 돼서 김만배 어제 뉴스타파에 통해 밝혀진 대로 그 육성을 통해 생생히 나왔습니다.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을 통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그 증언을, 생생한 김만배 증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정말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대선의 후보에 올랐다는 자체도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러한 국민의 어떤 우롱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자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표로 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본투표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입만 열면 사건의 실체를 감추려고, 덮으려고 국민을 호도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자에게는 강력한 심판을 표로 해주시고, 그 이후에도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올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검찰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이 윤석열이 덮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밝혀주길 바라고, 이런 식으로 토건 비리 세력을 비호한, 그리고 불법 비리를 덮은 이런 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바로 섭니다. 자, 이상으로 윤석열 등에 대한 대장동 불법 대출 수사 무마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요. 자, 이상으로 방송 해주신 애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촛불시민 여러분, 끝까지 대한민국 바로 선 그날까지 함께해 주셨다면서 구호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촛불이 이깁니다. 감사합니다.